두 번 징계위가 연기되기 배경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공교롭게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자 나왔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부터 청와대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없다, 예단하지 말 것을 재차 청와대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에 관련해서 정당성과 공정성을 주문했다는 것도 청와대는 연일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출입했던 이재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연일 이 발언을 통해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가 정말로 공정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엄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대목인데, 그런데 법무부 감찰위에서 이 징계위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대통령은 그거 보고 못 받으신 겁니까? 다 알고 있겠죠. 당연히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의식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제 메시지를 냈다 이렇게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이 지난달 24일 날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한 이후 한 9일 만에 첫 번째 지금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가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공정성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 그만큼 지금 법원이라든지 아니면 법무부 감찰위에서 이 징계 청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모두 약간 부당하다. 기본 절차적 흠결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전히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징계를,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법무부 감찰위 같은 경우는 감찰할 사안이 되는지, 감찰하는 과정이 적절한지, 그것을 징계 청구하는 게 맞는지 등의, 그러니까 징계까지 오는 과정 속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 이렇게 밝혔던 건데, 과연 지금 그 앞선 문제들을 그냥 무시하고 징계를 연 이후에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면 과연 그 앞선 문제가 해소되느냐, 치유되느냐 봤을 때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정도라면 과연 감찰에 이르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감찰 사안이 적절한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징계 청구하는 과정 속에 위법 요소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아마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미 징계위를 소집해놓은 상황에서 더 이상 그 앞선 단계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징계위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라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주문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검찰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님께 이런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대통령은 이 징계위가 정당하고 공정하게 열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세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왜 징계위가 열려야 하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열려야 한다, 열리면 안 된다, 논란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논란에 대한 답변은 생략한 채 징계위를 열어야 한다라는 대통령의 뜻도 우회적으로 비춰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논란을 차치하고서 대통령의 주문대로 김광선 변호사님, 징계위 과연 정당하고 공정하게 열리는 게 가능은 합니까? 이제 대통령이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이 손을 들어줬잖아요. 근데 모든 언론과 또 법원도 마찬가지죠. 절차의 정당성에 있어서 굉장히 흠결이 있다는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징계의 결과가 나오면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과연 국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느냐. 이제 그게 워낙 명백하니까 대통령이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봐요. 근데 이 부분은 한편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일단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에게 이대로 맡겨놓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이랄지 아니면 너무 과속으로 가는 추미애 장관의 어떤 제어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청와대가 좀 개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징계위를 지금 사흘 만에 2번 연기했어요. 그러면 역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인데 어떻게 사흘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2번이나 연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대통령이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연기했을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밖에 한 2가지 점. 그러니까 만약 이대로 징계를 밀어붙이면 절차적 문제 때문에
나중에 윤석열 총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문제 삼으면 절차가 무효이면 비유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소송에서는 100점 100패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강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그런 어떤 관점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중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징계위원회가 만약에 2일날 열리기로 했다가 4일날로 연기됐잖아요. 그럼 이 기간 안에 과연 징계위원회 구성이 가능할까? 저는 굉장히 그건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물론 이제 외부 인사 3명이 이미 유촉됐다고 하지만 아마 그분 중에서도 고사하는 분이 좀 있을 겁니다. 더구나 검사 2명을 지명해야 하는데 과연 누가, 특히 윤석열 총장이 이제 검찰총장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징계위원회에 들어갈 검사는 검사장급 이상 정도는 돼야지 사실은 이 수위가 맞아요. 그런데 검사장급이 다 추미애 장관에게 반발했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그 검사장급 이상을 2명을 차지할 것인가? 이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점에 지금 봉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과연 또 10일날 열릴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저희가 또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뭐 2일날에서 4일날 갈 때도 그렇고 4일에서 10일로 연결 때도 명분은 윤석열 총장의 방어권 보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다고 말은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그 이야기는 좀 그렇게 설득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세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특히 야당에서는 추미애 장관 뒤에서 사실상 윤 총장 해임을 주도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청와대는 그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예단을 갖고 징계위를 보고 있지 않다라고 청와대는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공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신임 이용구 차관에게 징계위원장을 맡기지 않는 것도 공정성 확보 방안이 될 것이다 라고 청와대가 주장을 했습니다. 원전 변호 이용구 차관 징계위에 참석하는 건데 이 징계위 참석 논란은 배제하고 징계위원장을 맡기지 않았으니까 공정한 것 아니냐라고 청와대는 항변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여권 관계자들은 추 장관에만 맡겨선 징계위에서 어떤 결과를 내든 윤 총장과 야권에 역공 빌미 줄 수 있다는 청와대의 우려가 반영됐다라는 해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징계위원장을 추 장관이 안 하고 징계위원장을 이용구 차관이 안 하면 그 징계위는 공정한 징계위가 되는 겁니까? 징계위를 열리기 전에 그 근거가 됐었던 감찰위에 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심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위원장만 법무부 장차관이 안 맡으면 그 징계위는 공정해지는 겁니까? 어쨌든 뭐 공정성을 떠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데 대한 장관의 보고가 있었고 그 장관의 보고를 추인했다는 의미에서 이미 승인된 징계위원회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와서 그 징계위원회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점이 하나 있다고 보여요. 그렇군요. 또 하나는 실제로 그러면 추 장관 입장에서 굉장히 더 머리가 아플 것이 아마 대통령하고 차기 차관에 대한 검토를 했다고 보여질 때 추 장관 머릿속에는 이용구 차관이 들어와서 징계위원장을 맡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굳이 대통령께서 이 차관이 신임 차관은 징계위원장을 안 맡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누굴 위원장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또 고민들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심재철 국장 같은 경우도 아마 뻔히 윤석열 총장이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아까 뭐 김강삼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인 3명 또한 그중에 누군가가 똑같이 참여하더라도 징계에 동의하지 않는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 따라서 10일로 연기돼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절차적 정당성의 부족을 메꿨다고는 하지만은 그 구성이 과연 그때까지라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청와대에서 강조하는 것이 미리 예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이용구 차관이 징계위원장이 되고 그러다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원전 1호기 문제 때문에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낙인 효과들이 강화되는 그런 측면들을 차단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추 장관 입장에서는 나름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도달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